저는 오랜 세월 참 많은 집의 문턱을 넘어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집의 형편을 굳이 묻지 않고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도 아니었고 벽에 걸린 그림이 얼마나 값진지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집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현관에 놓인 신발 한 켤레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손에 쥔 것은 자꾸 빠져나가고 좋은 일은 문턱 앞에서 번번이 발길을 돌리는 것 같은 그 막막한 말이에요. 밤이 깊어지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외로움.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 역시 그런 밤을 수도 없이 지나왔으니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이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수십 번씩 무심히 지나치는 그 작은 자리, 바로 현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거창한 비법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오랜 세월 두 눈으로 보아온 것, 제 마음으로 느껴온 것을 조용히 들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잠시 멈추어 이 영상을 곁에 두고 싶은 분께 가만히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인연이든 마음의 평온이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그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깊이 담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현관이란 그저 신발을 벗어두는 곳이라고만 여겼어요.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나갈 때 신발을 신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한 해 두 해 흐르며 제가 천천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지럽게 흐트러진 현관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지친 마음이 보여요.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돌아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그 무거운 어깨가 보여요. 그리고 그 어지러운 자리에서 들어오려던 복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해 잠시 서성이다 그대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보여요. 막힌 입으로는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없듯이 막히고 어지러운 현관으로는 좋은 기운이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법이에요. 저는 이것이 무슨 신비한 술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신발이 어지럽게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반대로 문을 열었을 때 신발이 가지런하고 공기가 맑게 트여 있다면 미처 말을 건네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어요. 현관은 집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입구예요. 얼굴을 꾸미면 그만이지만 입구는 정직하지요. 그 사람의 하루가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 그 좁은 자리에 고스란히 내려 앉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서든 그 작은 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젊은 날의 제 현관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그 시절 저는 무엇이든 빨리 이루고 싶어 늘 마음이 바빴어요. 아침이면 허둥지둥 신발을 꿰어 신고 문을 박차고 나갔고 밤이면 지친 몸을 끌고 돌아와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제 현관은 늘 어지러웠고 제 마음도 꼭 그만큼 어지러웠어요. 그때는 그 둘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모든 일이 어그러지던 밤이었어요. 저는 지쳐 돌아와 또 신발을 벗어 던지려다 문득 그 어지러운 형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그날따라 신발을 하나하나 가지런히 모아두었어요. 그저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손길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 작은 자리가 어쩌면 내 마음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리 지쳐 돌아온 밤이라도 신발만큼은 가지런히 두고 잠드는 습관을 들였어요. 거창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 같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세월이 흐르며 제 삶의 결을 천천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매일 말씀드려요. 큰 것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가만히 살펴보시라고요. 저는 한 가정을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 댁 식구들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정직한 분들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열고 누구에게도 모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며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었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애써 벌어들인 것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노래가 새어나가듯 자꾸만 사라지곤 했어요. 큰 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어딘가 한 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댁에 들렀다가 문득 현관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보였어요. 그 집의 모든 신발이 하나도 빠짐없이 풋끝을 문 밖으로 향한 채 놓여 있었던 거예요. 어린의 구두도 아이의 운동화도 손님 슬리퍼마저도 전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생각했어요. 신발이 문 밖을 향해 있으면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 또한 자꾸만 밖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집에 돌아와도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고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들썩이며 자꾸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그 마음. 발끝이 늘 문 밖을 가리키고 있으니 마음 역시 그 방향을 따라 흘러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옛 어른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발 코가 향하는 방향으로 그 집의 운이 흘러간다고요. 저는 이 말을 단순한迷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오래도록 들여다본 끝에 얻은 깊고 오래된 지혜라고 믿어요. 신발이 안을 향하면 마음도 안으로 모이고 신발이 밖을 향하면 마음도 밖으로 흩어져요. 그 작은 방향 하나에 사람의 하루가 머무는지 떠도는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머리로 따지기보다 눈으로 느껴보시기를 권해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신발을 벗으신 뒤 그 코를 가만히 안쪽으로 돌려 놓아 보세요. 그리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어쩐지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지 않으세요. 그것은 신발이 이제 더 나가지 않고 이 집에 머물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세를 바라보는 내 마음 또한 이제는 떠돌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고 가만히 안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댁 어른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오늘 밤부터 들어오시거든 신발콕을 가만히 안쪽으로 돌려놓아 보시라고요. 무슨 대단한 의식을 치르듯 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는 마음 놓고 쉬어도 된다는 인사처럼 그렇게 돌려놓아 보시라고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날부터 그 작은 손길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댁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여러분 혹시 신지 않은지 아주 오래된 낡은 신발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현관 한 구석에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굽이 다 닳고 색이 바래고 이제는 다시 신을 일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어쩐지 손이 가지 않아 그 자리에 묵혀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그 신발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떠나보내지 못한 지난날의 미련을 봐요. 저는 한 어르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어요. 10년도 더 된 낡은 슬리퍼 한 켤레를 차마 버리지 못하시던 분이었어요. 밑창이 달아 갈라지고 이제는 신수조차 없게 되었는데도 그분은 그것을 현관 가장 안쪽에 고이 두고 계셨어요. 그 슬리퍼에는 먼저 떠나보낸 어떤 소중한 시절의 기억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일이 그분에게는 그 시절을 한 번 더 떠나보내는 일처럼 느껴지셨던 거지요. 그 무렵 그 어르신께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좋은 일이 막 생기려다가도 꼭 마지막 순간에 어그러지곤 했어요. 다 된 일이 엎어지고 잡힐 듯 하던 인연이 손끝에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번번이 문턱 앞에서 일이 돌아서곤 했어요. 그분은 그것이 그저 자신의 운이 박해서라고만 여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마음을 크게 먹고 그 낡은 슬리퍼를 떠나보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쓰레기처럼 내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너 덕분에 그 시절을 잘 건너왔다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인사를 건네신 뒤에야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낡은 신발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소식 한 자 없던 가족에게서 따뜻한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소식이 묵은 것을 비워낸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고 봐요.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비로소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듯 묵은 것을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기는 법이에요.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어요. 가득 찬 그릇에는 맑은 물을 부을 수 없어요. 우리의 현관도 우리의 마음도 꼭 그러해요. 비워야 비로소 들어와요. 저는 비움이 곧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야 배웠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무엇이든 쥐고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곧 풍요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은 정반대였어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련을 떠나보내고 원망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승무를 다한 것들을 고마운 마음으로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현관에는 늘 새로운 기운이 드나들 자리가 넉넉히 비어 있었어요. 저는 비움에도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어르신께 배웠어요. 무언가를 떠나보낼 때 귀찮은 짐을 내던지듯 하는 것과 고마웠다고 인사를 건넨 뒤 보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더군요. 같은 신발을 버리더라도 원망으로 버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미련이 들어차고 감사로 보내면 그 자리에 맑은 기운이 들어와요. 비우는 손길에 담긴 마음의 결이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질지를 가만히 정하는 거예요. 저는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면 늘 현관부터 비워요. 1년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닌 신발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이제는 보내야 할 것과 더 함께 할 것을 가만히 갈라요. 보낼 것에는 고마웠다는 인사를 건네고 남길 것에는 한 번 더 정을 담아 닦아요. 그러고 나면 새해를 맞는 제 마음의 현관도 함께 맑아지는 것을 느껴요. 무분의 미련을 비워야 새해 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움은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따뜻한 일이에요.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것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준 것에 충분히 감사했기에 이제는 가벼이 놓아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감사로 비운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늘 그만한 따뜻함이 다시 찾아들어요. 저는 그 이치를 수없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가만히 여쭙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들어오지 않는 복을 탓하면서도 정작 떠나보내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꽉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엇이 낡은 신발일 수도, 지나간 사람일 수도, 오래전의 후회일 수도 있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셔도 좋아요. 저는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큰 일을 이루고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의 집을 여럿 보아왔어요. 그분들의 현관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어요. 값비싼 장식도 눈을 사로잡는 물건도 없었어요. 일도 한결같이 정갈했어요. 신발은 가지런히 안쪽을 향해 놓여 있었고 신발과 신발 사이에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여백이 늘 있었어요. 저는 그 여백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도 숨 쉴 자리가 필요하듯 기운도 머물 자리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빽빽하게 들어차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깃들 자리를 찾지 못해요. 저는 그 여백이야말로 그 집사람의 마음에 난 숨구멍 같은 것이라고 느꼈어요. 무엇이든 가득 채우려 하지 않고 들어올 것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그 너그러운 말이에요. 옛 어른들은 신발을 둘 때에도 마음을 담으라 하셨어요. 작은 신발은 앞쪽에, 큰 신발은 뒤쪽에 두라고요. 마치 어린 싹이 앞에서 자라 뒤에 큰 나무가 되어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두면 그 집안이 대대로 자라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신발을 가지런히 두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자라남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으라는 가르침이라고 느꼈어요. 가장 작고 여린 것을 앞자리에 두어 먼저 살피는 그 마음이야말로 한 집안을 오래도록 번성하게 하는 뿌리라고 말이에요. 저는 신발 한 켤레를 둘 때에도 마음을 담는 그 정성이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믿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인 작은 것조차 정성껏 살피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일을 대할 때에도 그 정성을 잃지 않아요. 복은 바로 그런 한결같은 정성의 결을 따라 흘러들어요. 요란한 기도보다 매일 밤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그 말없는 정성에 하늘이 더 오래 마음을 두는 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무슨 규칙처럼 외우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신발코는 안쪽으로, 작은 것은 앞에, 여백은 손바닥만큼. 이런 것들을 숙제하듯 지키느라 마음이 도리어 빡빡해진다면 그것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오늘 밤 여러분이 현관을 가만히 정돈하는 그 손길 속에서 하루 종일 흐트러져 있던 마음 또한 함께 가지런해지는 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지금도 가장 먼저 현관을 정돈해요. 어지러운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먼지를 닦고 묵은 것을 골라내어 자리를 비우다 보면 신기하게도 헝클어졌던 마음 한구석이 함께 정돈되는 것을 느껴요. 손이 신발을 가지런히 하는 동안 마음은 저도 모르게 하루를 가지런히 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현관을 쓰는 일은 사실 마음을 쓰다듬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그 일을 할 때면 늘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요.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지금 제 손끝에 닿는 신발 한 켤레에만 마음을 모아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작은 쉼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 사이를 떠도느라 정작 지금을 놓치곤 하는데 현관을 정돈하는 그 잠깐만큼은 온전히 지금에 머물 수 있어요. 저는 복이라는 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에 깃든다고 믿어요. 어제 잃은 것을 곱씹고 내일 얻을 것을 찾느라 마음이 늘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정작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복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요. 반대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손길에 마음을 모으는 사람은 아주 작은 복도 놓치지 않고 가만히 품을 줄 알아요. 그러니 신발을 가지런히 둔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지금에 머무는 연습이자 복을 알아보는 연습인 셈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밤 신발을 정돈하실 때 그저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살아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자격이 있어요. 그 감사가 마음에 차오르면 어지럽던 하루가 어느새 고요해지고 그 고요 위로 평온이 가만히 내려앉아요. 여러분, 저는 좋은 기운이라는 것이 멀리 어딘가에서 거창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것은 늘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자리에 조용히 깃들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자리를 어지럽게 두면 머물지 못하고 정갈하게 비워두면 비로소 머무는 것뿐이에요. 혹은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준비된 자리에 가만히 스며들 뿐이에요. 저는 풍수라는 것을 결국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좋은 자리를 찾아 복을 빌어 받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를 정성껏 가꾸어 스스로 복을 머물게 하는 마음이라고요. 집을 바꾸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오늘 밤 현관에 신발 한 켤레를 바로 돌려놓는 그 작은 정성에서부터 이미 그 마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저는 신발을 정돈할 때마다 오늘도 이 신발이 나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주었구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이 차는 지금 내가 걸어온 하루의 수고가 담겨 있고 모든 흙에는 내가 디뎌온 길이 담겨 있어요. 그 작은 것에 고마운 마음을 한번 보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가 통째로 고맙게 느껴져요. 복은 바로 그 고마운 마음의 결을 따라 흘러 들어와요.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현관을 보아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잘 사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가르는 것은 현관이 얼마나 넓은가도 신발이 얼마나 값진가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자리를 대하는 마음의 결이었어요. 작은 자리 하나도 정성껏 대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정성을 닮아가요. 반대로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삶은 자꾸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새어나가요. 여러분, 너무 멀리서 답을 찾지 마세요. 운이 없다고, 복이 박하다고 하늘을 탓하기 전에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장 먼저 현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께 오래도록 건네고 싶었던 말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살아오며 참 많은 것을 멀리서 구했어요. 더 좋은 자리, 더 큰 복, 더 나은 내일을 찾아 늘 시선을 먼 곳에 두었죠. 그런데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실은 늘 제 발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는 것을요. 매일 밟고 지나면서도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무사히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벗어둘 신발 한 켤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런히 둘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것을 알아보는 마음에 비로소 더 큰 복이 깃들어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국가는 신기하게도 종처럼 비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 결국 현관을 정돈하는 일은 신발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지러웠던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고 떠나보내야 할 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일이며 이제 막 들어오려는 복에게 머물 자리를 가만히 내어주는 일이에요. 신발을 돌려놓는 그 손길은 사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안으로 돌려놓는 손길이에요. 복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정갈한 마음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 준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밤 여러분이 현관에 벗어둔 신발 한 켤레의 방향을 가만히 안으로 돌려놓는 바로 그 작은 손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결심도 큰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된다고 건네는 그 한 번의 손길이면 충분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요. 밖을 향해 있던 신발을 안으로 가만히 돌려놓는 그 순간, 어쩌면 그동안 자꾸만 밖으로 떠돌던 여러분의 마음도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토록 기다리던 복도 그제야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께 찾아드는 거예요. 오늘 밤 부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신발 한 켤레의 방향을 돌려놓는 일, 그 하나면 돼요. 그 작은 손길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히 정돈되고 그 정돈된 마음 위로 평온이 내려앉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가만히 가닿았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한 줄 남겨주세요.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 같은 무언가가 있다면, 떠나보내지 못해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아요. 저는 그 한 줄을 마음에 담아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으로 이 인연을 가만히 이어주세요.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